0세부터 100세까지 모든 고민을 술술 해결해 드립니다. 아니, 오늘은요, 우리 나래 씨 대신에요. 너무너무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성민입니다. 오늘 또 제가 1일 또 수제자로 나래 씨를 대신해서 왔는데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고객님을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붕 세가족, 허준, 대장금, 정말 시청률 60%에 육박하는 대작들에 정말 모조리 출연하신 데뷔 53년 차에 육박하시는 국민 배우분을 오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든든한 사위분과 함께 저희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제 이름은 임현식입니다. 보는 평택 임시고요. 벌써 데뷔 50년 지나 벌써 4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참네. 아, 예. 저는 아버님의 둘째 사위 김도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순애 좀 걸을까? 몰라서 그래? 빨간 구두 아가씨 혼자서 가네. 아이, 저거만 주시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이렇게 영광입니다. 뵙게 돼서 영광은 법상 못 미쳐 영광이.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네. 직접 키우신 겁니다. 직접 키우신 어머나. 건가 보다. 어머나, 이 귀한 거를 선생님. 드린다는 것 때문에 좋아서. 야, 이거 한번 구경해 보세요. 진짜.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아지? 네, 농사를 너무 지셔서 싱싱하다. 또 직접 따신 거예요. 네. 이건 뭐예요? 오이고 오이고지. 아, 이게 오이고지예요? 네. 고추인데 그렇게 돼 있네. 네. 그렇게 돼 있네. 네. 오이인 줄 알고 땄는데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이게 고추더라고요. 네. 이거 뭐지? 이것도 고추. 그거는 이제 고추, 그것도 고추인데 그 가지하고 네. 이렇게 접목을 시켰대요. 가지고추. 어머, 가지고는 봐요. 어. 자, 오늘의 웰컴티는요. 임현식 고객님 하시면 떠오르는 또 명대사가 있잖아요. 예. 보여주세요. 줄을 서시오 미자차를 준비했습니다. 예. 아, 줄을 서시 오미자차. 오미자차. 줄을 서시오. 저는 이거도 뭐 좋아했습니다.만 그때 이명식 선생님의 그 명대사. 홍춘이, 홍춘이, 홍춘이. 줄을 서시오. 내가 아니 근데 사위분과 출연하신 건 저희 금쪽 상담소 최초입니다. 예. 근데 그 우리 이명식 선생님 봤을 때 둘째 사위 어떤 사위입니까? 우리 사위는 아주 대단한 사위입니다. 대사. 아주 듬직하고 솔직하고 또 잘 웃고. 직업도 빵빵하다고. 그렇죠. 뭐 이제 저 장인 술값 정도는 낼 수 있는. 얘기해 본 게. 아, 제가요? 아, 예. 저는 저기 외국계 회사에서 푸드 계열입니다. 그래서 예, 한 20년 차 됐고요. 그래 이제 많이 이제 일도 하고 네. 아주 열심히 해서 지금 이제 지사장도 되고. 네. 좋으시겠습니다. 근데 좀 사실은 이렇게 장인 어른과 사위가 방송에 나온다는 게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처가살이 중이세요 지금? 네, 아이가 유치원 때 같이 이제 와이프 직장이 이제 아버님 댁 근처여서 예, 그때 들어와서 함께 산 지는 벌써 한 5년 이상 넘었고요. 함께 사세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애 학교 때문에 서울에 또 이제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사위분이 좀 편해 보이진 않으세요. 살짝 불편함이 있거든요. 이렇게. 시작한다, 시작한다. 불편함이 있으신데 좀 같이 이렇게 지내시면서 네. 뭐 약간의 불만이 있었던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아, 그 워낙 편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저희는 되게 즐겁고 이제 편안했습니다. 지금 이 멘트는 굉장히 좀 경직돼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준비한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예. 좀 더- 진짜 불편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 예, 좀 더 외웠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좀 더 외웠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장인과 사위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조금 이제 조심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이렇게 속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는 사이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장인과 사위, 장서 갈등이 꽤 많대요. 예전과는 달리.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제 고부 갈등은 아무리 풀려고 해도 그냥 꼬이고 또 꼬이는 일명 실타래 갈등. 실타래 같은 실타래 거죠. 갈등. 실타래가 엉키면 꼬이고 꼬이면 그걸 풀려고 해도 잘 안 풀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라면 장서 갈등은 서로 어떨 때 너무 대면대면하고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평행선 갈등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네. 저희 집 사위도 며칠 전에 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촬영하는데 장인어른이 소파에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위가 아버지를 깨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시고 그럼. 계신데. 그래가지고 손은 못 대고 말로만 저 왔습니다. 웃겠습니다. 약간. 걔 아직도 10년 차인데 저희 집 사위는 조금 서먹서먹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장모님 혼자 계셔서 많이 외로워 보이시고 이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좋은 분을 소개를 시켜드려서 이 남은 여생을 조금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그 임영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박원숙 선생님하고 20년째 지금 썸을 타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이십니까? 박은숙 씨는 우리 이제 와이프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이제 후배들이 나보고 박원숙 씨하고 결혼하면 어떠겠냐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말하자면 암수 관계가 아니었다. 암수 관계가 아니었다. 아하, 소울메이트였군요, 연기자로서. 그렇지. 연기자로서 함께 가는 소울메이트. 아니 근데 옆에 계신 사위분이 선생님 해외 촬영 가실 때 매니저를 자처를 진짜 쉽지 않아요. 진짜 그 영화 촬영을 하시는 중에 해외 로케로 이제 루마니아를 갈 일이 있었는데 일정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가시기 조금 이제 그러셔서 제가 이제 회사의 눈치를 보면서 휴가를 내고 그리고 같이 갔던 적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고 상상하기도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휴가를까지 써가면서 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루마니아를 가려면은 그 코스도 이렇게 뭐 독일로 해서 네네, 처음에 경유하고. 이러고 네. 그런데 암만 생각해봐도 내가 까딱 잘못하면은 네, 그럼요. 공항 거지가 돼버릴 뻔하는 그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랬죠. 거기서 그랬더니 이제 그쪽으로 가서 잘못 만나면은 집시들이나 만나면 영어도 안 되고 그러면 아주 곤란하고 진짜 뭐 그런 것 같았는데 그 집시하고도 영어 잘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루마니아에서 독일 가서 환승을 할 때 3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한 30분 남겨놓고 갑자기 따님들 선물을 사시겠다고. 네, 그래서 샵에 들어가서 고르고 스카프를 사는데 고르다가 이제 바꿔서 뛰었는데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어머. 네, 그래서 비행기 놓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틀 동안 저희가 독일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때 한 가지는 지금도 그 비행기 시간이 이제 촉박해가지고 네. 막 아버님 빨리 뛰셔야 합니다. 내가 뒤에 따라오나 마나 혼자 막 가는 거라. 나는 그렇게 뛰어본 적이 없어 내 인생에.
과연 이 두 분께서는 어떤 고민으로 저희 금쪽 상담소 찾아주셨는지 고민 영상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나 요즘 한옥 살고 싶더라. 어머, 집이 너무 풍경까지요? 멋지다. 우와. 우와 선생님 우와. 어때요 선생님? 오. 우와. 우와 선생님 트로트. 어? 근데 저 잔디 관리가 쉽지 않은 건데 사실. 딸들의 그 사위감들을 건강 상태를 제일 먼저라는 많이 살폈죠. 우리 사위 어디 없나? 근데 우리 저기 두 번째 사위는 요즘은 토일 시간을 내니까 그 중에 하루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일도 지들이 다 또 그냥 굳은 일, 이 땅에 서는 일은 다 굳은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죠. 제 삶이 없어요. 밖에 살면서 가끔씩 와서 여기 가드닝을 도와드리는 거랑 살면서 아예 그냥 같이 맨날 이걸 보면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일이 좀 많아졌죠. 얘는 알아서 이제 보고서 이제 조금 상태가 안 좋으면 이제 일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일하는 횟수가 좀 많아진 거죠. 처음에는 전혀 할 줄 몰랐죠. 그래서 다 아버님이 알려주셨고 기계 다루는 법도 다 아버님한테 배웠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웬만한 한 일당 20만 원짜리 저기 일용직은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나보다 실력이 있단 말이야. 오. 아, 잡초 제거. 진짜 힘든데. 아, 요즘같이 더운 날씨 습도도 지금 장난 아니고. 아유 우리 사위 아니 언제 이렇게 또 많이 깎았어? 그 낫도 지금 녹슬고 그랬을 텐데. 이거 새 건데요? 새 건데요? 자네는 왜 그 딱 감춰놓고 저기 자네만 있었어요. 쓰고 나는 안 주고 잘 드는 거는 자네만 쓰고 그런가? 아니, 두 분이 케미가 잘 맞으세요. 네. 이건 잡초네.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은 어,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허리에. 하나만 하지. 저희로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이미 많이 성공하셨고 이제 좀 마음이 좀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아버님은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 계시고 가드닝을 해야 되는데 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뭐 이런 뭔가 이제 그런 과제들을 항상 갖고 계시면서 편하게 쉬시는 거에 대해서 뭔가 항상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아무튼 강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 갖고 계시면서 아, 텃밭이구나. 텃밭이요 선생님? 와, 어머 선생님. 어떻게 보면 우리 오 박사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조그만 손 안 보면 이렇게 장마가 지나가고 이럴 때는 풀이 얼마나 많이 자라버리는지 몰라. 직접 이제 밀고 다니면서 잔디 깎는 기계가 있어요. 이 마당 정도 한다면 내가 깨끗이 하게 한다면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그렇게 하면서 해야 이 집에 있는 보람이 있어요. 뭔가 내가 좀 할 일도에 대해서 시간도 더 많이 내가 가질 수 있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아무래도 굶뜨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걱정이 돼. 이제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빨리빨리 가고 내 일에는 능률이 없고 이러니까 또 짜증도 나요. 내가 일하면서도. 아, 이거 진짜 이제 늙은이 다 되어가는구나. 그래서 아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꼭 그런 생각은 들어. 저희 지금 멤버들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정말 여유롭게 너무 건강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들 다 바라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면식 선생님 그러면 일단 선생님은 위트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엄청 재밌으시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으실 것 같다라는 게 일단 느낌인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잠시도 못 쉬시고 또 사위분이 걱정을 하실 정도로 우리 사위들이 항상 그런 걱정이죠. 좀 아버지나 좀 건강하게 오래까지 계셔줘야 우리가 또 지일도 편한 인생을 보낸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집에 살면서 또 주인이 없다. 그것도 이상해. 맞아요. 이것도 좀 네, 곤란하고 너무 제가 그런 생각이 나중에는 혼란해. 네, 예, 정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다 보면은 또 똑같은 생활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죠? 네네. 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쉬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힘드실 때도 이제 항상 마음속에 이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라는 생각 계속 갖고 계시면서 그게 해결이 안 됐을 때 오는 스트레스를 좀 감당하기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워하시는 모습 보니까 많이 더 도와드리게 되고 하는데 힘들어하시면서 해야 될 과제들을 계속 갖고 계시면서 이제 고민만 하시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강박 같은 그런 네. 표현을 쓰시게 된 것도 이런 이유이신가요? 네. 네, 네. 한 6, 7년 전에 그때만 하더라도 소독과 쟁기질은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사고 나면은 한 6번 정도 1년에 네, 해야 돼요. 네. 처음. 약을 치셔야 되는군요. 예, 봄이 돌아오면 네, 시작을 네. 해서 바람을 또 잘 네, 이용해서 네.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든 그걸 좀 물고 마셨는지 어쨌는지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뭐 지금 오늘 일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헛소리 같은 소리를 하더래. 네, 네. 그래서 어지러워하고 이제 그래서 119를 불러줬어. 그래서 거기에 실려가면서 정신을 잃었어. 어이구. 이제 눈 떠보니까 병원이더라고. 큰일 날 뻔하셨네. 그래서 거기서 그 양쪽에서 그냥 뭐가 그냥 막 이렇게 네. 뭐가 무지갯빛처럼 이렇게 뭐가 그냥 내 이제 코 속으로 막 들어오는 것 같고 저기 이제 형광등이 이렇게 네모짜리 이렇게 드는데 그 주변으로 그냥 개미가 말이지 수천 마리가 그냥 확 쳐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라. 그런 걸 환상도 보기도 하고. 큰일 나실 뻔하셨어요. 네. 농약 마시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네, 큰일 날 뻔. 한 3일 조금 지나서 아. 내장신경 어떤 거. 와, 진짜 다행이네. 네. 네네. 그 이후에는 선생님 직접 농약 안 하세요? 농약 안 치세요? 그 사건 이후로도 한 몇 년 또 쭉 했죠. 선생님. 근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완전 그 수칙을 지키고 특히 바람을 잘 탄다. 아유, 자식들. 이렇게 진짜. 하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또. 네. 아니, 자식 얘기 좀 들어봅시다. 네. 어떠세요? 네. 농약을 치시는데 이제 굳이 아버님께서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근데 꼭 이제 직접 하셔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으셔서
하시는데 그날 그 쓰러지셨을 때도 마스크도 안 쓰고 오. 계셨어요. 썼어. 네. 안 썼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네, 어쨌든 좀 이렇게 모든 게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고 정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구나.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된다 예. 생각만 하시는 거지 그렇죠. 그거에 대한 네. 대비를 다 안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사과 생각만 하시고 선생님 생각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요 우리 선생님처럼 쉬지를 못하고요 뭔가 해야 돼 자꾸 일을 해야 돼 이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슈퍼노인 증후군. 슈퍼노인 증후군. 슈퍼노인. 네. 이 생업에서 은퇴를 한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엄청 바쁘게 살아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 이런 거에 좀 시달리셔서 계속 뭔가를 하시는 노년층. 네. 이제 어떤 생업에서 딱 은퇴를 하고 나면 아, 나 이제 좀 쉬어야지. 내 어떤 인생의 후반부란 생각이 들지 않고 내가 꼭 나고자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나답지 않은 것 같고 나의 삶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 든다면 계속 내가 생산적인 인간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거든요. 이제 조그만 텃밭 뭐 이런 거를 해서 계속 뭘 가꾼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슈퍼노인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세 분은 어떠세요? 나중에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 삶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 중후반이 되다 보니까 요즘 벌써 은퇴하는 나이가 한 50대 초반 직장인들은 그렇게 되니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저도 23년 차인데 아 이거 끝나면 뭘 해야 되지? 내가 은퇴하게 되면 예? 지금 선생님의 질문만으로도 벌써 약간 불안해지는. 그러세요. 네. 예, 뭘 해야 되나? 저 고민하는 것 자체도 이미 네. 좀 스트레스 같아요. 아니 선생님은 어떠세요? 일이 없어. 일이 없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슈퍼 노인 증후군 될 것 같아요. 아 저요? 예. 머리가 하얘진다. 진짜 이제 진짜 해 진짜. 네네. 저는 실제로 이제 34살의 나이로 은퇴를 했잖아요. 아 운동선수인지 그래요. 예, 그죠? 좀 일찍 은퇴를 했고 처음에 홀가분했어요. 이제는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불과 일주일도 안 가고요.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나고자, 패배자, 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운동을 선택해서 그걸 또 막 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선생님은 아직 은퇴는 안 하셨죠. 은퇴라는 건 없지만 사실 선생님이 연세를 고려하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아무래도 일도 좀 많이 예전보다는 좀 줄어드셨을 것 같아요. 벌써 그냥 한 5년 동안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못하고 뭐 적당히 지냈는데 뭐라 그럴까 어떤 계획도 없고 계획이 있어야 뭔가 실천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있는 땅을 소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어놓고 또 무슨 주목이니 뭐 이제 구상나무니 뭐 이렇게 그런 맛으로 그냥 계속 자르고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고 쉬지 못하는 거죠. 이게 약간 압박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불안이 밑에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맞아요. 네, 그런 왜냐면- 마음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면식 선생님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데뷔가 54년 차시니까 네, 53년 내내 일을 해오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작품을 1000편을 넘게 하셨더라고요. 형편이나 예. 네. 그걸 세무서에서 알면 어떡하려고. 네. 그러면 이제 1연속극은 일주일에 뭐 5번씩도 나가고 예. 또 주말 드라마도 있고 네. 뭐 여러 이제 제가 있으면은 아, 이제 KBS 갔다가 SBS 갔다가 뭐 어디 MBC 갔다가 뭐 이제 이러면서 일을 하다가 어쩔 때 보면 대본 가지고 내가 SBS 촬영장으로 가야 되는데 MBC 촬영장으로 그렇게 이제 이것저것 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출연료도 주인공 못지않게 여러 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재미도 있었고
선생님 그럼 길게 좀 휴가 이렇게 활동 한창 많이 하실 때 휴가를 막 길게 가보신다거나 쓸만한 배우는 어린 시절부터 중년, 노년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일을 해오면서 항상 이렇게 쓸 수 있는 능력 있는 배우가 되겠는데 그 자기의 그 이제 시대에 맞게 내가 앞으로 이제 연기 생활을 하는데 이걸 잘해내지 못하면 지장이 있겠다 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아주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파고들지만 네.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나는 요 다음에 또 소연공으로서 또 쓸만한 게 또 캐스팅이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그냥 좋은 시절 보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촬영이 없는 날도 어딜 못 가시는 거죠. 그리고 작품이 끝나도 배우로서 또 다른 작품의 어떤 의뢰가 올 거를 이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어디 자리를 못 비우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언제나 칭찬을 받고 싶다 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왔다고 그러죠. 젊은 시절에. 네, 네. 아내분 상담하셨을 때도 촬영장에 가서 일을 하셨다고. 뭐 그건 어쩔 수 없었지. 이제 연속극이니까 그걸 해야 되고. 아이고. 근데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우리 처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내일 해야 될 그 어머니 저기 저 상가에서 이렇게 대본. 홍보할 때도 있어요. 아, 네, 네. 선생님이 완벽주의세요. 완벽주의세요. 내가 몸이 힘들어도 제대로 해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끄떡끄떡 하시는데 그런 거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어떠세요? 이제 어떤 일이든지 좀 믿고 맡기시고 그냥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놓으셔야 되는데 다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다. 계속 이제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신경을 쓰시는 거죠. 네. 이건 잡초네.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허리에.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몸이 고달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주의니까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옛날 같지 않은 것도 이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죠. 우리 선생님 그 문장 완성 검사를 봤는데요. 몇 가지 얘기를 꼭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항목이 있어 제가 추려왔거든요. 봤는데요.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랬더니 뒤에 선생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나의 못된 짓, 게으름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게으름. 어머. 나의 가장 큰 결점은 게으름. 이렇게 쓰셨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나태하게 안 하는 삶. 그다음에 그래도 인간이라면 이게 도리껏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라는 그러한 기준. 이거에 다 도달하지 못할 때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의도적이고 열심히 살지 않는 삶을 게으른 삶이라고 하는데 현재 선생님의 삶을 게으른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사실 맞지 않죠. 네. 그죠? 맞지 않습니다. 이 근데 게으른 지금 거하고는 맞지 말씀하신 않습니다. 게 네네. 저도 꽤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세요? 예.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게 저는 제 일에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내용이 내가 너무 굼뜨게 살지를 않나 이제 하는 뜻에서 이제 게으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시군요. 네. 오호. 선생님이 느끼시는 이렇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은 이제 이해하겠어요. 네, 선생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는 알겠는데 그거를 게으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더 나는 부지런해야 돼. 내가 이렇게 게으르면 안 돼.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있을 때는 그거에 몰두가 되는 거죠.
잘한 잘한 거 것보다는 말고. 아쉬운 거에 몰두가 돼서 나 오늘 잘했어라는 그런 만족감보다는 더 잘해냈어야 되는데라는 후회도 있으신 것 같고요. 이런 걸로 인한 약간 불필요한 죄책감인데 선생님 마음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사위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선생님 집에 계실 때도 엄청 부지런하시죠? 가만히 안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항상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항상 뭔가 하고 계실 거 아니까 이제 또 내용이 워낙 크니까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부담으로 다가오셔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제 말씀을 주시니까 예. 걱정이 많으시군요. 뭐 사위나 가족분들은 우리가 안 가면 분명히 아버님이 혼자서 뭘 하고 계실 텐데 네네. 우리가 안 간다고 해서 절대로 쉬실 분이 아닌데 네. 우리가 안 가면 혼자 너무 힘드시겠구나. 그렇죠. 그런 마음에서 오시는 것도 많으신 거죠? 그렇죠. 예. 네네. 그러시군요. 지금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 자신도 너무 피곤하다 네. 이런 생각들이 네. 참 부질없는 것 같아요. 그 있는 땅을 또 이제 우리 또 자식들한테도 공평히 나눠주고 또 다는 못 나눠주네. 왜냐면 어디다 조금씩 쓰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우리 사위들은 박수를 쳐요. 꼭 아버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셋째 사위도 있거든요. 저는 뭐 이제 우리 이 멤버들에 대해서는 뭐 여한이 없죠. 네. 여한이 없는데 제가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이렇게 나를 지배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날씨가 좋았더라면 밖에서 우리가 다 같이 얘기하고 좋았을 텐데. 아버님.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버님. 우서가 예. 너 어서 와. 야, 아 오늘 형님이 와서 가길래? 먼저 일하고 어때? 싶다는 잘하는데? 소식을 들었는데. 우와. 톤들이 다들 밝으시다. 진짜 쉽지 않은데 지금. 나는 형님 고생하셨죠. 야, 너 일 안 하려고 늦게 왔지? 둘째 사이가 고생 좀 했죠? 아 그래요. 그래도 오케이. 풀 먼지는 안 날려서 좋았죠. 완전 뭐 일이 내용이 많지는 않았어. 네. 자, 어머니 오랜만에 예 일단 네. 한잔 하시죠. 예. 참을 수가 없네요. 네 따라놓고. 예. 네. 와 진짜 보기 드문 장면이다. 진짜 행복해 보이신다. 이게 진짜 자주 이런 모습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네, 거의 매주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님, 저기 예전에 아버님 저희가 팔순 여행 작년에 기획했다가 이제 아버님은 안 가셨잖아요. 아버님만 끝내 마지막에 안 가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만 갔잖아요. 아버님 같이 가자고. 네, 근데 기획한 솔직히 그때 왜 안 가셨어요? 진짜 궁금했어요. 니들은 다 짝지어가는데 나만 아니죠. 아니죠. 둘러 가서 저 모래바닥에 가서 혼자 한숨만 쉬고 아니 있을 거야. 그 짝 없는 사람 되게 많아. 짝 있는 사람들은 우리 둘밖에 없었는데. 예? 개그를 한답시고 했는데 재미가 없어 미안해. 근데 네. 그때는 내가 왜 못 갔냐면 네. 이 송수를 비워놓고 3박 4일을 어떻게 갔다 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 비워놓고. 그리고 매일이는 또 누가 밥을 줄 것이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메리. 오늘 분들한테 또 그런 거를 또 얘기하기도 그렇고. 아니 근데 진짜 너무 궁금한 게 그 팔순잔치의 주인공이 왜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나? 예. 내가 어디 팔순인 줄은 몰랐나. 내가 왜 미안하다 야 못 가서. 네. 그러면 내 거는 나도 돈을 좀 줘할까. 팔순 때 보통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거나 뭐 같이 모시고 가죠. 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아버님께 여쭤봤는데 아버님께서 그래 가자 그러셔서 세팅을 한 거예요 다.
전체 가족이 다 가기로 세팅을 해서 비행기표도 예약하고 뭐 출발하시기 한 일주일 전쯤에 아이고. 갑자기 안 가시겠다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집을 이제 댁을 비우실 수가 없어서 그런 이유로 이제 안 가시겠다고 하셔갖고 그러니까 어쨌든 취소할 수가 없는 여행이라서 그렇죠. 저희끼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 가서도 되게 불편하셨겠어요. 그렇죠. 가서 계속 이제 신경 쓰이고 저희끼리 이제 마음이 불편하니까 팔순 여행 계획한 건데 우리끼리 여행하는 게 돼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네네. 저희 아버님도 팔순 작년에 했는데 다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갑자기 안 가시겠다라는 거야. 왜? 장인어른도 몇 년 전에 칠순이셨는데 갑자기 안 가시겠대. 그 주인공이 자꾸 안 가겠다니까 저희도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좀 그런데 안 간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결국에 너무 가시긴 궁금해요. 하시는데 항상 뭐 3일 남았는데 야 가지 말자. 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진짜 알려주질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이제 또 선배님도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궁금하네요. 네. 아니 우리 선생님의 이유는 좀 따로 있는 것 같고요. 네. 대체로 칠순 팔순 잔치를 할 때는 칠순 팔순이시잖아요. 이제 연세가 점점 많아지시면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이나 호기심보다는 나의 익숙한 환경 안에서 안정감을 갖고자 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바쁘고 복잡하니까 야 이게 조금 번거롭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요즘은 제가요 홈쇼핑에 보면 그 패키지 관광 상품 팔 때 그렇게 열심히 봐요 제가. 왜냐하면 그거 보면 설명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 올 것 같은 거예요. 약간 거기 막 곳곳에 가서 막 관광지도 보여주고 막 맛집도 가는데 재밌게 갔다 왔네 이런 느낌. 저도 그 남미 14박 17일 갔다 왔잖아 이미. 네. 홈쇼핑으로. 약간 이런 게 그냥 집에 있지 뭐 이런 마음도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의 거의 이유는 한 50%는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진짜 가기가 싫다기보다도 마음이 갈 안 수가 없었어. 네, 마음이 안 내키셨죠. 그렇게 크게 내키지도 않았고. 네네네. 그게 근데 선생님 이유는 좀 따로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나는 여기가 좋아요. 좋아. 좀 고생스럽기는 해도 이런 요소에 나는 어머니가 보여.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나를 언제나 격려하고 있고 나는 그런 힘을 느껴요.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한 50년 전에 이제 상정하셔서 자기 본인의 인생을 지내고 싶다. 이런 뜻에서 이 땅을 사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 땅을 사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한테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공부는 안 하고 학교에도 많이 불러다니셨는데 그때마다 선생님 아주 그냥 한테 크게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아들을 내가 좀 더 잘 가르쳐서 이제 선생님 속 좀 덜 새기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는 그걸 후회하고 있어. 그러시구나. 우리 어머니는 81에 돌아가셨어요. 죽음 뒤에도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어머니가 나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고 현씨가 기다렸다 하고 나를 안아주실 걸 그런 거 생각하고. 근데 오 박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늙음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 하고 물어보고 싶어. 그러시군요, 선생님. 네. 늙음을 정리한다? 제가 그런 말을 했었냐? 네. 지금 생각하면 저하고 비슷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도 그 청평 속에 혼자 있을 때도 많았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 당시 혼자서 이제 그걸 갖다 관리를 하고 이거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했고,
어쩔 때는 어머니가 몸이 찰 때가 있었어. 너무 그냥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때문에 많이 망가진 것 같아. 나는 이거 어머님은 그냥 이제 한다면은 그저 어머니 저 인건비나 드리고 됐다 하는 느낌으로 살았는데 내 나이 한 50살, 60살 되고 막 이럴 때 말이지 한참 좋을 때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그냥 너무 내가 어머니한테 소홀하고 맨 그저 방송국에서 그냥 잘할 것만 생각하고 이런 것이 이제 이 나이에 들어서 이제 굉장히 후회스럽죠. 그게 후회가 많이 되시는군요. 네. 네. 조금 더 가까이서 자주 뵙고 또 일하시는 거 좀 같이 도와도 드리고 네. 좀 그랬을 걸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군요. 예. 내가 가서 도와드리지 않으면 아마 그 일을 혼자 대부분 감당을 하셨을 텐데 네. 그게 조금 또 건강에 무리가 왔을 법한데 내가 너무 모른 척하고 살았구나 뭐 이런 마음이 많이 드시는군요. 네. 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되는데요. 내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실 나이쯤에 지금 된 이 마당에 어머니가 그 당시 괴로워하던 그 여러 가지 네. 관절이 신체적인 아프고 네네. 그 네. 내용이 지금 그 어머니의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고 어머니하고 같이 어디 좀 좋은 데도 뭐 가본 적도 별로 없고 별로가 아니라 제가 촬영 갈 때나 저도 한 번씩 어머니 같이 한번 갔다 오고 뭐 이런 적이 없었고 근데 지금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때 조금 좋은 데도 모시고 다니고 어디 재밌는 데도 좀 가고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게 굉장히 마음에 후회로 남으시잖아요. 네. 아마 따님이나 사위분들도 우리 아버님 모시고 좋은 데 많이 갈 걸 나중에 그러실 것 같거든요. 네. 그 마음이실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가시자니까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여행을 안 가신 이유를 좀 알겠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군 이곳 내가 여행 가서 이렇게 뭔가 하하호호 즐거운 게 마음에 내키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크게 들죠. 네네. 네, 어머니한테 네. 하여튼 왜 그렇게 너무 좀 나도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네네. 네. 갈수록 이렇게 점점 프로티지가 높아져. 네네. 아까 선생님 그 문장 완성문사 보면 게으름이라는 게 3번 나오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편으로 그 마음 안에는 물론 불안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후회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후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의 작고하신 어머니가 지금 그 땅에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그것을 일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좀 작고하신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선생님 마음에 남아있는 약간 마음의 짐?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어쩔 때는 내가 이런 데서 이제 빨리 벗어나고 이제 그런 생각나면 또 그런 생각도 없으면 내가 무슨 맛으로 살겠는가 싶기도 하고. 네, 네, 그럼요. 네. 제 친구들은 너 이렇게 야 빨리 때려 팔아버려 막 이래. 네, 네. 근데 그게 뭐 어디 보트방에 내놓고 그냥 팔아버리면 또 간단한 일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내가 이렇게 쭉 지켜오고 한 55년 이상 네, 네. 이제 살아온 그 내역이 옛날 생각에 딱 묶여져 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선생님이 어려운 이유가 선생님한테 있어서의 그 송추집은요, 그냥 재정적인 어떠한 그 돈 이런 게 아니고요. 선생님의 그 집은 이퀄 어머니인 것 같아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네. 아버님 얘기 들으시면 어떠세요? 이게 못 떠나시는 이유가 또 어머님에 대한 관계 이것 때문에 이게 못 떠나신다는 얘기를 들으시는데 예, 너무 저희도 어쨌든 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힘드시니까 좀 편하게 좀 사셨으면 하는 자식들의 바람 때문에 그랬던 건데 사실은 다들 이해는 하고 다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더 자주 찾아뵙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선생님 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사모님이 좀 돌아가셨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어디가 아프셨나요, 사모님이 아내분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 그러셨군요. 아주 네. 독한 거였는지 그걸 발견하고 한 2년 반 정도 만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때는 정말 아주 정신없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보다 네, 네. 더 이제 내가 뭐 누구처럼 상가 앞에서 그냥 기절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생리빨이 그렇게 흔들흔들하더라고. 여기하고 네. 한 3개씩이. 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아주 혼났어. 아, 네. 그런 것이 나오고 코피도 나고. 아, 선생님 그렇게 그거 표현해 끝나고. 주셨군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생겼는데 나는 그때는 참 이제 답답했는데 우리 세 딸이 그 옹기종기 그 병아리 같고 나는 순놈이지만 안타깝고 그래가지고 그 세 딸을 갖다 이렇게 네, 네. 또 결혼 날개에다 다 해서 넣고 네, 네. 잘 기르리라. 아, 이런 생각이 네, 네. 들었었어요. 그렇게 또 우리 또 멋진 사이가 생겼으니 예. 네. 예, 우리 와이프가 자신이 일찍 돌아간 죄로 우리 좋은 사이들 보내줬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예. 어머님이 2년 전에 저도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병원 생활을 어머님이 한 6년 반 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지 2년 됐으니까 아버님이 혼자 생활하신 지 한 8년 반, 9년 가까이 되셨는데 최근에 저희 아버님이 서울 올라와서 같이 이렇게 꿀당 갔다 오면서 이렇게 엄마 유골함에다가 제가 영통을 아빠랑 같이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어머님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버님께서 여보 잘 있어? 곧 갈 테니까 같이 보자 하는데 제가 모르게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단 한 번도 하신 분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때 좀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지금 있었으면 내가 좀 더 잘했을 텐데 그래서 하나도 있을 때 잘해야겠구나. 네,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게 상실이죠. 나를 낳아준 나의 부모와 내가 그런 이제 이별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건강을 잃기도 해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고 실제로 이제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옛날만큼 건강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이것 또한 상실. 더군다나 어떤 경우는 또 배우자를 잃기도 하니까 이런 상실을 경험하면 이 상실은 언제나 감정적으로는 우울을 유발을 해요. 우울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노인 우울이 좀 요즘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년층에서 겪는 우울은 몇 가지 좀 특성이 있거든요. 일단 수면에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잠이 잘 안 드신다는 분도 있고요. 아침 일찍 깨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면에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드시는 거, 식욕에 문제가 생기세요. 대부분은 식욕이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 인구는 평소보다 드시는 게 많이 줄어든다. 그럴 땐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돼요. 네. 그다음에 체중이 늘지 않고 대개는 체중이 빠져요. 네. 근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최근에 좀 체중이 많이 빠지셨어요? 한 7, 8년 전에는 11kg 정도? 근데 지금은 그게 옷이 그냥 이만큼씩 커져가지고 네네. 예.
지금 63, 4kg 나가고 있어요. 네네. 70. 네. 네, 그러면 70kg이라고 생각했을 때 7kg이 빠지신 거니까요. 네, 그러네. 많이 빠지신 거예요. 보통 10%타일 이상 빠졌을 때는 반드시 이유를 좀 찾아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빼신 게 아니라면 체중이 좀 빠지신 거. 그리고 노년기 우울증은 이게 가성 치매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치매하고 굉장히 증상이 유사해서 잘 구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울증이 마치 가짜 치매처럼 기억이 잘 안 나거나 그럴 수 있는데 노년기 우울증은 더해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휴대전화라든가 물건 같은 거를 자꾸 깜빡 잊어버리거나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리거나 그래서 나 치매 온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런 현상의 많은 경우가 약간 우울한 거죠. 내가 이제 나이도 좀 들고 보니까 기억력도 좀 떨어졌을 뿐더러 SBS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MBC 들고 대본을 들고 간 경우랄까. 내가 이제 얘기했다시피 네. 좀 멍청하다 어쩐지 좀 이 망치 하나 찾으려고 어디다 둔지를 몰라가지고 또 사서 이제 여기다 두고 또 사서 여기다 두고 또 이런 세월도 하고 그러고 그럴 때는 좀 솔직히 걱정이 돼. 네. 전보다 생각이 덜 나니까. 네, 네, 네. 아니, 사위님은 그 이제 주말마다 가서 같이 계시잖아요. 사위님이 보시기에는 뭐 우울해 보인다라거나 뭐 이런 걸 좀 느끼신 적이 있나요? 네, 가끔 이제 혼자서 앉아 계시면서 이제 먼 산 바라보시면서 좀 이렇게 있으실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 그 MMPI를 보면 불안, 그다음에 강박, 약간 우울 척도가 조금 높게 나오긴 해요. 네, 이제 그런 면이 좀 있다고 보고요. 요즘 노년 인구가 워낙 많으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10분 중 1분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노년기 우울증을 경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주변에 빈번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가족들, 자녀분들이 되게 이제 유심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노년기 우울증은 조금만 치료받으면 되게 좋아지시거든요. 이제 아까 그 영상 보시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사위분들하고 있을 때는 너무 표정이 너무 즐거우신데 맞아요. 또 혼자 계실 때는 또 조금 외로워 보이시기도 하고 약간 쓸쓸해 보이시기도 하고. 네, 확실히 그렇게. 느꼈어요. 이렇게 사위분들 두 분이 계시니까 표정도 표정이 좋으시고. 윤상민 선수도 이런 사위죠. 살갑게 이게 장모님한테 가서. 예, 뭐 솔직히 배우고 싶어요. 네, 이런 대화의 스킬이라든지 사실 저는 막 살갑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조금은 무뚝뚝하고 뭐 그런 편인데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저희 사이들이 되게 좀 아버님을 따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같이 술도 먹고 남자들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이제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네. 취해가지고 사인지 잘 몰랐는데 선생님이 취하셔서 네, 몰랐는데 사위들을 상대할 때 집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양하고 하지만 아주 친하게 지내야겠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지금은 뭐 굉장히 친해지고 아들보다도 더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지들 뭐 하루 시간 있을 때는 어디 이제 가자고 막 그래요. 네. 놀러 가자고 네. 그러고 네. 이제 낚시도 따라가고 제가 잠들었을 때 아침 예를 들어서 뭐 7시에 일어나야 된다 한다면은 사회가 아주 자연스럽게 뭐 아버님 나가셔야죠. 저도 지금 출근인데 아버님 끼워드리고 가려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냥 피곤하게 저기서 주무세요? 내가 여담에도 늦잠 자면 내 코를 갖다 이렇게 잡아주라 내가 그러지.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은 네, 네. 대단한 사위다. 가족이 돼서 오래 의식주를 같이 하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위분이 선생님 모시고 좀 사셨으니까 의식주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한 공간에서 잠을 자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들 역할을 하시는 거니까 그냥 정말 그냥 자식으로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불편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 우리 사위분의 MMPI는요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애쓰시는데 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삶의 에너지를 얻는 분이세요. 특히 이제 가족,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사람, 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시고 많이 챙기시고 의지하게도 하고 서로 의지하고. 네. 최고의 사위네. 네, 그런 분이세요. 아버님께서 너무 이제 인생을 너무 좀 멋지게 사셨고 그리고 지금도 멋지시고 그래서 이제 걱정을 좀 많이 내려놓으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이제 많은 것들을 완벽하게 하시려다 보니까 걱정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뭐 그런 연계되는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정말 그냥 사람들 믿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 진짜 멋진 사위다. 그러네요. 네. 둘째 사위분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네,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또 같이 있는 사람이 즐거워지는 그런 네. 아주 좋은 면이 있는 사위분이시라 네. 마음을 많이 나누시고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요. 근데 왜 선생님 이제 약간 당황스러울 때 내지는 약간 긴장이 되거나 불안할 때마다 웃음을 선사하시죠. 그래서 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선생님 내면에 있는 이 불안감과 긴장감도 싹 완화를 하고 네. 또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 나의 어떤 불편함을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유머와 위트를 사용하면서 이 어떤 어려움을 탁 넘어가는 거. 네, 그게 링컨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잘했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질로 따지면 질이 높은 네, 좋은 제가 당- 그쪽 타입인데. 네, 네, 선생님 그쪽 타입이십니다. 네. 저도 좀 성숙하네요. 네. 그래서 성숙한 방어 기제인데요. 긴장과 불안감을 유머라는 방어 기제를 씀으로써 선생님이 불안을 탁 낮추고 긴장을 탁 해소하는 방법을 쓰셨기 때문에 네. 좋은 방어 기제인데요. 약간 또 어떤 면이 있냐면 마음속에 있는 진심이나 또는 무의식적인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유머로 딱 표현을 하는 거니까 제대로 된 진심이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심을 제대로 표현을 안 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진짜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맨날 마음으로만 아유 고마워, 아유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언제 한번 만나야 되는데 이러다가 못 만나요. 그리고 또 정말 미안한 사람도 있거든요. 1부터 100까지 유머만 사용을 하면 나쁘진 않지만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런 진심이 진심으로 전달되지 않고 약간 유머라는 색깔을 입혀서 표현이 되니까 이런 면이 좀 있다라는 거를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선생님 일을 좀 쉬엄쉬엄 하시고요. 네. 가까운 가족과 마음을 나누시는 거는 쉬지 말고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기분 좋네. 자, 인생살이라는 게 이런 것인가? 네. 자, 오늘 임현식 고객님 오늘 이렇게 상담 받아보신 소감 어떻습니까? 아주 두꺼운 좋은 글들이 많은 책을 한 20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서 그 알만 빼먹은 것 같은 그런 보람 있는 고맙습니다. 우리 둘째 사위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이제 진짜 팔순이시거든요. 작년에 팔순 여행을 좀 일찍 가려고 했던 거고 올해 이제 팔순이신데 아, 올해 또 기획을 하겠습니다. 여행. 지금 나를 80이라고 말했던가? 그래서 아버지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가셔야죠. 그죠? 어디? 집에? 팔순 여행. 아, 집에 말고. 팔순 여행. 팔순 이번 여행. 아, 여행. 네.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얘기해. 네. 그럼 나도 시간 있으면 갈게. 네, 여러분 세상 속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배우 배도환입니다. 제가 또 잘못 선택을 했고 타원을 한 거죠. 타원. 결혼하라는 소리를 막 결혼만 하면 말라 하나도 안 컸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열심을 내야 하는데 열심을 안 냈네. 좋아서 결혼을 해야지. 아저씨는 쭉 그게 사랑이고 빠져요.
내가 막 사랑으로 결혼하고 싶어. 막 서들다가도 힘이 쭉 빠져. 그래야 섹시들이 좋아해. 제대로 잘하고 이렇게 소문 나야지 섹시도 와. 그만 얘기해요. 에휴. 배동환 선생님을 결혼시키는 게 어머님의 신념이자 염원이야. 잠 한 번 소개시켜준다고 그래서 꽃은 필요 없겠어요. 꽃처럼 생기셨고. 손 한번 이렇게 내밀어보세요. 좋아. 이런 거 좋아. 우리 서로 이렇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이 좀 있어. 이게 너무 중요한 점인데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있으신 거예요. 내가 왜 혼자 살아야 되지? 제가 비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